이제 예수를 갖고 노는 것을 멈추고 예수를 키우고 부풀리는 것을 그만두기 바란다. 전설을 먹고 사느니 차라리 사실들로부터 교훈을 끌어내기 바란다. 그래야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럼으로써 믿을 만한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느라 정신이 빈약해지고 왜소해지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순진한 환상, 기만적 허구보다는 언제나 현실이 더 풍요롭다. 내가 이제 이 새로운 여정에서 어떤 풍요로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한다. 예술이 형식의 완전성의 기반을 두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술이란 곧 형식적 측면에서 완전한 작품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게 바로 두 번째 중요한 착각이다. 형식의 창조라는 보편적이고 무한한 과정을 여러분은 시 혹은 교향곡의 창작으로 축소시켜버린다. 물론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형식이 얼마나 엄청난 역할을 하는지는 느껴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도 없다. 심리학조차도 형식에 제 몫의 자리를 부여할 수 없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감정이나 본능, 사상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며 형식이란 피상적으로 덧붙여지는 것이고 그저 장식일 뿐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죽은 남편의 유해를 따라가는 미망인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은 그 여인이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에 운다고 생각한다. 이름 없는 기술자, 변호사 혹은 의사가 아내와 아이 혹은 친구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바로 피를 보고 싶은 본능에 사로잡혔던 거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정치가가 멍청한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는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걸 보니 멍청이가 분명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인간은 자기 천성에 맞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한정된 형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형식, 스타일, 존재 양식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부과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개인이 어떤 땐 지혜롭게 또 어떤 때는 멍청하게 어떤 땐 피를 즐기는 야수처럼 어떤 땐 천사처럼 어떤 땐 성숙하게 어떤 땐 미성숙하게 매번 주어진 스타일에 따라 또 타인에 대해 얼마나 의존적인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외면화되는 것이다. 벌레와 곤충들이 하루 종일 먹이를 찾는다면 우리는 온종일 형식을 찾아다닌다. 그리고 스타일과 삶의 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도 한다. 전차를 타고 가든 차를 몰고 가든 재밌게 즐기든 휴식을 취하든 아니면 일을 하든 우리는 언제나 형식을 찾고 그 형식 때문에 괴로워한다. 형식에 몸을 숙이거나 아니면 강제로 범하여 부러뜨려 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게끔 몸을 내맡긴다. 아멘. 형식의 힘이여. 나라들도 형식 때문에 죽는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형식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어떤 것을 우리 안에 솟아오르게 만든다. 이것을 모르고는 결코 어리석음, 악, 살인을 설명할 수 없다. 바로 형식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파렴치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집단 생활의 근거를 이룬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형식과 스타일은 순전히 미학적인 개념일 뿐이다. 여러분의 스타일은 그저 종이 위에 존재할 뿐이며 여러분이 써낸 이야기의 스타일일 뿐이다. 여러분, 그대들이 예술의 재단 위에 무릎을 꿇으라고 사람들에게 내밀게는 그 궁둥이를 누가 갈겨버릴까? 여러분한테 형식이란 살아있고 인간적인 것, 실용적인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호사스러운 표장 같은 것이다. 그대들은 종이 위에 몸을 숙이고서 바로 자기 자신을 잊는다. 그리곤 개인적으로 생생한 스타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공허하게 추상적인 스타일에 매달린다. 예술을 사용하기보다는 예술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순한 양처럼 스스로의 변화의 족쇄를 채우고 무기력한 지옥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인 상투어들로 배를 채우기보다 우리의 삶에서 형식이 차지하는 진정한 중요성을 간파하고서 새로운 시선으로 우주를 감싸하는 사람의 태도는 이와 얼마나 다른지 보기 바란다. 그런 사람은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펜을 드는 게 아니다. 그가 펜을 드는 것은
예를 들면 자기 인성을 보다 잘 설명하고 타인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혹은 내적인 삶을 보다 잘 정리하기 위해서, 혹은 타인의 정신이 우리 정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걸 고려해서, 어쩌면 타인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고 잘 다듬기 위해서다. 혹은 자기가 원하는 세계, 자기에게 꼭 필요한 세계를 스스로 창조하기 위해서다. 물론 자기 작품이 그 예술적 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이제 여러분도 스스로 우월한 인간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무엇이든 가르치고 깨우치고 인도하고 기르고 개선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접어야 할 때가 왔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여러분이 그렇게 우월하다고 확신하는가? 여러분이 우월한 영역에 속한다고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써 있단 말인가? 누가 여러분을 귀족으로 봉하겠는가? 누가 여러분에게 성숙의 신임장을 주었는가?